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영화는 베넷 밀러 감독의 2014년 작품 팍스캐쳐입니다. 이 영화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는 실패를 해서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감독은 2011년에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머니볼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머니볼도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팍스캐쳐에는 크게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선 스티브 카렐이 맡은 존 듀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 집안의 상속자예요.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 분야는 좀 독특하고 다양한데, 조류, 즉 새 전문가이면서 희귀한 우표나 조개 껍질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합니다. 거기에 무기를 비롯한 각종 군사 장비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스포츠 광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프로 스포츠 구단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듀퐁은 아마추어 레슬링에 큰 애정을 갖고 있어서 과거 villanova 대학 레슬링 팀의 고액 후원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듀퐁과 함께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데이브 슐츠와 마크 슐츠 형제입니다. 둘은 모두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는데 1984년 LA 올림픽에서 형인 데이브가 74kg, 동생인 마크가 82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든가 헐크 등에 나왔던 마크 러팔로가 데이브를 연기했고, 마크 역은 채닝 테이텀이 맡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형이 다소 온화하고 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반면에 동생은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수염 기른 사람이 데이브입니다. 영화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아마추어 레슬링이라는 스포츠의 위상 혹은 현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레슬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대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이었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종목입니다. 맨몸으로 부딪혀서 승패를 가르니까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 명쾌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의 이란이나 몽골 등도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레슬링이 효자 종목인데, 해방 이후, 즉 태극기를 달고 나간 올림픽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레슬링 자유형 62kg급의 양정모 선수였으니까요. 레슬링은 이처럼 역사도 깊고 세계적으로 저변도 넓은 스포츠입니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쯤이었던가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레슬링을 정식 종목에서 제외할 것임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등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기가 지루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퇴출을 막아내긴 했지만, 아마추어 레슬링은 과거 영광의 기억이 희미한 상태로 쇠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레슬링을 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군다나 여성운동 등의 영향으로 여자 선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고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대학 레슬링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는 거였는데요. 상위 팀들끼리 듀엘, 그러니까 체급별로 양팀 대표 선수끼리 계속 붙어서 합산한 점수로 승패를 가리는 단체전 방식의 시합을 할 때는 2만석 규모의 실내 경기장이 꽉 차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문제는 야구, 농구, 풋볼, 즉 미식축구 등과 같은 종목들과는 달리 이 레슬링에는 프로리그가 없기 때문에, 물론 프로 레슬링이긴 하지만 이 아마추어 레슬링에 프로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슬러들이 대학 졸업 후 운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레슬링이 퇴출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한 선수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우리한테는 올림픽이 월드 시리즈고 슈퍼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인생의 목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특정 체급에서 현재 미국 대학 랭킹 1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가겠죠. 이제 거기에는 적어도 10년 정도 같은 체급 전 대학 챔피언들 그리고 제야의 고수들이 역시 한 장밖에 없는 올림픽 티켓을 노리고 나옵니다. 이 관문을 뚫고 올림픽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만하죠. 다시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듀퐁은 슐츠 형제 중 동생인 마크를 먼저 개인적으로 후원합니다. 누구든 뭐 돈 많은 형님이 스폰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듀퐁이라는 사람이 여러모로 좀 미심쩍습니다. 운전할 때 집 기둥을 들이받는 건 예사고 가끔은 연못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저택에 경찰들을 불러서 같이 사격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해요. 여튼간. 네. 급기야 유명 인사들을 만나러 파티에 가는 헬기 안에서 듀퐁은 마크 슐츠에게 마약을 나눠주고 둘은 같이 즐깁니다. 이쯤에서 듀퐁과 마크 슐츠가 성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였음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크 슐츠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트위터에서 감독한테 쌍욕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우긴 했습니다만은. 예. 듀퐁과 마크 슐츠의 관계는 뭐 어쨌든 결국 오래갈 수가 없었습니다. 듀퐁의 전폭적 후원 속에서 출전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승 후보였던 마크 슐츠는 태업성 플레이를 펼치다가 결국 탈락하고 듀퐁하고 결별합니다. 듀퐁은 1986년 무렵부터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자기 저택에 훈련장을 짓고 국가대표급 레슬링 선수들을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며 훈련을 하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팍스캐쳐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레슬링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갈 정도 수준의 엘리트들도 개인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완벽한 시설은 물론 숙식과 훈련 보조금까지 주는 듀퐁의 팍스캐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팍스캐쳐의 구단주 노릇을 했던 듀퐁은 팀의 감독 겸 단장으로 마크의 형인 데이브를 데려옵니다. 데이브는 아예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죠. 이미 전설적 레슬러였던 데이브는 평소 원만한 성격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선수들에게 신망이 두터워서 그 자리에 딱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팍스캐쳐에서 데이브와 마크가 같이 생활하며 훈련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생이 다소 거친 성격으로 듀퐁과 충돌하면 형이 무마하는 장면이 필요해서 아마 감독이 넣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역시 이 영화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둔 것이니까 뭐 스포일러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듀퐁은 물론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고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의 훈련장에 계속 머물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데이브 슐츠는 동생과 좋지 않게 헤어진 데다가 훈련 방식 등에서 자신과 견해차가 컸던 듀퐁과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이 당시 팍스캐쳐에서 훈련했던 선수 중에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100kg급 금메달을 따고 WWE에서 슈퍼스타가 된 커트 앵글이란 선수도 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듀퐁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팍스캐쳐를 떠나면 마땅히 훈련할 곳도 없고 설마 뭐 실제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야 일어나겠냐 하는 약간 안일한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브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자기야 뭐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후배들의 앞길까지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뭐 모든 사고나 비극이 그렇듯이 이게 터지기 전에 여러 차례 신호나 주짐이 있습니다. 다만 설마 하는 생각과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막죠. 결국 1996년 1월 26일 듀퐁은 데이브를 총으로 살해하고 이틀간 경찰과 대치한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듀퐁은 살인 혐의로 최대 30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2010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UFC 경기에 출전하는 마크 슐츠가 비장한 표정으로 링으로 향하는 장면인데요. 실제 마크 슐츠는 딱 한 경기, 즉 게리 굿리치와 대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듀퐁 역을 맡은 스티브 카렐의 명연기입니다. 실제 듀퐁의 사진을 보면 이 둘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아요. 영화에서는 카렐이 매브리코를 분장으로 붙이고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 스티브 카렐은 참 능청스러운 코미디부터 싸늘한 사이코패스 역할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 The Battle of the Sexes라는 영화에서도 더벌이 바비 릭스 역할을 잘 그려냈죠. 뭐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장르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호러물입니다. 예, 뭐 찌르고 피 튀기고 이런 장면은 드물지만 이 스티브 카렐의 창백한 표정과 이 치켜뜬 눈빛, 그리고 음산하게 조여오는 듯한 그의 마수, 이런 것들은 만약 제가 이걸 어렸을 때 봤으면은 밤에 화장실 가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호러물이에요. 예. 한편으로 또 이 실제 인물인 존 듀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그런데도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참 또 의미심장합니다.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영화 팍스캐쳐 살펴봤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